이불이 만약에 빨간색으로 들어왔다. 당장 차량을 정비센터로 가셔야 됩니다. 더 이상 브레이크는 작동을 하진 않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이 사계절이 있는 나라는 정말 위험해요. 안녕하세요, 랜선아들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이거 모르고 운전하면 운전대 6개월 압수 2탄입니다. 이게 내 차 사용 설명서인데요. 내 차를 기본적으로 타게 되면서 이게 아무래도 차가 점점점 누구나 다 운전할 수 있고 뭐 전기차 나오면서 뭔가 가전제품 같이 느껴지곤 있는데, 기본적인 차량에 대해서 알고 운전하면 아주 편안하고 도움이 되니까요. 기본적인 것들만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차에 딱 앉으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계기판이죠. 이 계기판에는 되게 다양한 정보들이 이제 눈앞에 보여지는데요. 예전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야, 내가 시동을 걸었는데 눈앞이 무지개색이야 라는 얘기를 본 적이 있는데, 초록색, 주황색, 노란색, 빨간색 5만 불들이 막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들이 전달해주는 정보를 정확하게 좀 인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먼저 봐야 될 거는 느낌표 P 브레이크라고 영어로 써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사이드 브레이크가 채워져 있다는 경고등이거든요. 그래서 사이드 브레이크라는 거는 바퀴를 벨트로 감싸서 바퀴를 고정해 주는 거예요. 차량이 서 있을 때 사이드 브레이크를 드르륵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근데 이거를 잠근 상태로 주행하면 벨트에 이 안에 있는 축이 계속 돌아가면서 벨트가 마모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빨간색 불이 들어와 있으면 이 사이드 브레이크가 올라가 있다는 얘기니까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리고 주행하시면 됩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생긴 경고등이 뜨면 이게 정말 위험한 건데요. 이불이 만약에 빨간색으로 들어왔다. 당장 차량을 정비센터로 가셔야 됩니다. 엔진에 큰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주황색으로 들어와 있으면 그래도 빨리 가야 되긴 하지만 당장 막 차가 멈출 정도로 급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하루 이틀 안에는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불은 제일 위험한 불이다. 이렇게 생긴 게 불 들어오면 바로 정비공장에 가야 된다. 서비스 센터에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엔진 경고등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누가 봐도 배터리 같이 생겼죠. 요거는 배터리 잔량이 없을 때 이게 떴다는 거는 아마 시동이 걸리지 않는 상황일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 배터리에 있는 전기 스파크로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거든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기차는 아니고요. 전 전기차는 한 번도 안 타봐서 제가 리뷰를 해드릴 순 없고, 내연기관이라고 불리는 경유 휘발유차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터리가 불이 들어오면 현재 내 차 배터리가 없다. 해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험사에 전화해서 저 배터리가 방전됐어요 라고 하면 출동 서비스 와서 충전을 해주실 거고요. 뭐 가까운 지인이 뭐 바로 이 근처에 살고 있다면 점프선이라고 해서 전선을 2차 배터리랑 2차 배터리를 연결을 해서 일시적으로 시동을 걸어서 충전시킬 수가 있거든요. 차량용 배터리는 자동차가 운행하면서 발생되는 에너지로 차량용 배터리를 충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동이 걸리기만 하면 배터리가 충전이 돼요. 근데 이렇게 해서 충전할 경우에는 가만히 세워두시면 안 되고요. 최소 30분 정도는 운행을 하셔야지 충전이 되니까 이런 경우에 좀 운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전자 같이 생긴 요 불이 들어오면요, 엔진 오일에 현재 문제가 있다라는 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엔진 오일 불이 들어오면 엔진 오일을 교환하거나 점검을 해주셔야 돼요. 뭐 엔진 오일이 셀 수도 있고, 아니면 엔진 오일이 오래돼서 뭐 끈적끈적해져가지고 이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일 수도 있거든요. 요거와 관련된 거는 이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건 엔진 오일 점검 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기름을 넣어야 되는 등입니다. 이렇게 주유소에 있는 그 기계같이 생겼죠. 요거는 기름이 없다, 쉽게 말해 앵꼬됐다 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요 불이 들어오면 이제 기름을 넣어야 되는 불이기 때문에 주의하시면 되고요. 추가로 하나 더 알려드릴 꿀팁은요, 내 차에 아니면 뭐 렌터카를 타더라도 주유구가 어느 방향에 있는지 모르는 경우 있으실 거예요. 저도 가끔 내 차 주유구 방향이 어디인지 헷갈리거든요. 요 이미지 보시면 여기에 주유기 모양의 세모나게 화살표 방향 있잖아요. 그게 내 차 주유구가 이쪽에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이 사진은 왼쪽에 세모가 되어 있으니까 주유구가 왼쪽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번 계기판 보시고 이 삼각형 위치에 따라서 내 차 주유구 방향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느낌표에 찌그러진 모양, 요거는 타이어 공기압, 그러니까 자동차 바퀴에 공기가 좀 빠졌을 경우에 뜨는 불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타이어 가게나 아니면 서비스 센터 가시면 되게 저렴하거나 무상으로 해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타이어 공기압 체크하러 왔다고 하시면.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점검 받아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가 차량에서 앞에서 알려주는 가장 대표적인 경고등이고요. 이번에는 엔진 오일 교환 주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근데 엔진 오일은 보통 이제 7,000km에서 10,000km 정도 타게 되면 엔진 오일을 좀 교환해달라고 하고요. 요즘 뭐 합성유니 뭐니 좀 이제 어려운 단어들이 있는데 그런 건 또 뭐 15,000km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 요즘에 새로 나온 차들은 교환 주기를 차량에서 알려주기도 하는데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있어요. 보닛을 열고요. 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렇게 생긴 고리를 쭉 잡아 빼서 한번 휴지로 쭉 닦아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쭉 집어넣어서 이렇게 빼보면 이 엔진 오일이 얼만큼 들어있는지 색깔이 어떤지 볼 수 있거든요. 엔진 오일은 기본적으로 색깔이 투명한 갈색이에요. 약간 노란색도 비슷한 그런 갈색인데 이게 검게 됐다는 건 이미 엔진 오일이 되게 많이 불순물이 많이 꼈다는 얘기거든요. 검정색이면 갈아주는 게 좋고요. 아까 키로수를 말씀드렸는데 1년에 한 번은 갈아주시는 게 좀 차량 수명에 좋다고 해요. 아무래도 뭐 오일이다 보니까 좀 산화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만히 계속 놔두다 보면 이 불순물이 계속 쌓이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한번 이렇게 엔진 오일을 쭉 뺐다가 한번 색깔도 보시고 이 양도 거기 모든 차마다 이렇게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거보다 밑으로 떨어지면 너무 많이 산화됐거나 아니면 엔진 오일에 누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가끔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무래도 조금 위험한 차들인데요. 이걸 되게 많이 봤어요. 두 가지인데 브레이크 패드랑 타이어 상황이거든요. 브레이크 패드는 눈으로 봐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브레이크 패드는 기본적으로 차랑 그 브레이크 안에 보면 이제 동그랗게 구멍 뚫린 게 타이어 안에 들어있잖아요. 걔에다가 이런 브레이크 패드가 맞닿으면서 마찰이 막 이러면 얘가 점점점 깎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건데 이 브레이크 패드가 마찰이 되는 거다 보니까 점점 줄어들 거잖아요. 그러다 이제 쇠판이 탁 부딪히게 되면 더 이상 브레이크가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모든 브레이크는 이렇게 생긴 판 위에 지금 이렇게 사진 보시는 것처럼 오돌토돌한 애들이 이렇게 딱 붙어 있거든요. 이게 다 없어지면 더 이상 브레이크는 작동을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눈으로도 지금 딱 그림으로만 봐도 보이죠? 위에 더 붙어 있는 게. 이게 이제 80% 이상 없어지면 브레이크 패드를 갈아주셔야 돼요. 흔히 말해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밀린다 라고 많이 하잖아요. 이 브레이크 패드에 잔여량이 없어가지고 밀리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왜냐면 말씀드렸다시피 브레이크를 밟으면 얘가 이걸 쭉 눌러서 이렇게 브레이크가 잡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적으면 적어질수록 더 많이 눌러야겠죠. 그러니까 이 잔여량을 눈으로도 확인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모든 타이어는 이렇게 홈이 있죠. 근데 이 홈이 눈으로 봤을 때도 점점점 없어져서 타이어가 매끈해질 때까지 타시는 분들을 봤거든요. 정말 위험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이 사계절이 있는 나라는 비도 오고 눈도 오잖아요. 근데 이 타이어 홈이 있기 때문에 차량이 제동이 되는 건데 이 홈이 없는 상태에서 거기에 물이나 눈이 와서 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차는 바로 스케이트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 이 홈이 전체보다 한 80% 이상 이게 닳아 없어지시면 그 다음에는 타이어를 교환해 주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젠 워셔액이라고 해서 차 앞에 유리를 닦아주는 액체가 있잖아요. 이 워셔액 같은 경우에 가는 것도 굳이 어디 안 가셔도 되고요. 제가 영상 따로 찍어놨거든요. 요거 보시면 뚜껑을 열고 요 파란색, 전부 다 파란색의 앞유리에 물이 뿅 나오는 요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트 같은 데 가서 워셔액 사셔가지고요. 뚜껑 열고 그냥 부어주시고 쓰시면 돼요. 근데 이게 여기다 물을 섞어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기왕이면은 워셔액 쓰시고요. 이게 워셔액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도 얼지 않거든요. 근데 이걸 물을 넣으시면 이게 얼어가지고 여기가 동파돼서 터지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워셔액 몇천 원밖에 안 하니까 기왕이면 워셔액 사서 부어서 쓰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서 겨울철 차량 관리 팁을 알려드리면요. 겨울철에 차량을 한 3, 4일 이상 세워놓으실 경우에는 꼭 블랙박스 전원 케이블을 뽑아 놓으세요. 이게 아무래도 차가 블랙박스도 배터리로 돌아가는 거다 보니까 겨울철은 이제 아무래도 배터리가 더 빨리 방전이 되잖아요. 그만큼 손실이 많기 때문에 블랙박스를 계속 껴놓고 5일, 6일, 7일 계속 세워놓으면 이게 블랙박스가 계속 배터리를 소모하는 거잖아요. 뭐 소량이긴 하지만 그렇게 돼서 배터리가 방전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겨울철엔 좀 오래 세워놓으실 예정이시면 매일매일 운전하시면 상관없겠지만 그런 경우라면은 블랙박스 케이블을 뽑아서 전원을 종료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그 사이에 누가 뭐 사고를 내고 도망가거나 그럴 수는 있겠지만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일찍 차를 타고 나가야 되는데 차량 배터리가 없어서 당혹스러운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뭔가 그냥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꿀팁인데요. 겨울철에 차가 이렇게 미끄러지면 브레이크를 꽉 밟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미 내 차량은 마찰력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쭉 미끄러지거든요. 그 상황에서. 그래서 엔진 브레이크라는 게 있어요. 모든 차는 이렇게 기어봉에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표시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엔진을 마이너스 쪽으로 내리면 차량이 강제로 제동이 걸리거든요. 이건 자주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위급 상황일 때만. 엔진을 내리면 자동으로 제동이 걸려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엔진 브레이크라는 걸로 제동을 해서 세우면 좋은데 당황하시면 생각이 안 나겠죠. 그래서 혹시나 해서 알려드리는 팁입니다. 지금까지 내 차 사용 설명서에 대한 간단한 내용들 알려드렸는데요. 이거 말고도 뭐 차량 운행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겨울에도 앞으로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랜선 아들이었습니다.